지난 4월 26일 수요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2023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자 참여 주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 주체들이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품질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크숍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생산자단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과 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와 시군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에 걸쳐 주제 발표와 분임토회, 딸기농장 현장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오윤경 학교급식부장의 경기도 학교급식 공공운영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경기영양교사회 김정화 회장의 우리 학교의 급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경기지속가능 농정연구소 이효희 소장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성과와 과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분임토의는 경기도 학교급식 발전 방안, 경기도 친환경 농가와 학교의 상생 방안, 감염병 시대의 친환경 계약재배 이행과 교육급식 추진 대안,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필요 품목 발굴과 품위 기준 설정, 기타 자유주제 등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총 9개 조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인조별 분임토의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1조부터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간 대상 3분 내외로 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조 발표자 문종욱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주제를 보니까 4가지 주제가 뭐 기타 안건까지 주제까지 많이 주셨는데 실제로 뭐 시간을 한 40분 정도 이렇게 막 숙제를 빡시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정도 해도 한 30-40분이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지속가능 학교급식은 과연 어떤 모델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 뭐 교육청에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뭐 위탁급식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과연 이 학교급식의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교육청이 민간 위탁으로 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당장 뭐 지금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청은 그 위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공공급식의 10년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 공공급식의 10년은 다 물 건너간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학교급식의 공공성은 완전히 훼손되고 이 학교급식은 대기업의 어떤 그야말로 급식 각축장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대기업에서 이 급식을 하다 보면 어쨌든 대기업은 이런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의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급식판을 이제 짜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의 어떤 식재료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결국 우리 급식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거다. 그런
가정을 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계약 재배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식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친환경 농가, 친환경 농업 또한 많이 후퇴될 것이다. 그건 결국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위기 상황, 기후위기라든가 먹거리 위기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학교 급식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학교 급식이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조리 종사원들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걸 좀 회피하려고 하는 어떠한 방편으로서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처우 개선이 되고 하려면 결국은 급식 단가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대폭 인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산이 인상이 되려면 결국은 뭐 시도나 아니면 각 시군 지자체 예산 갖고 매칭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급식이 과연 지자체 예산만 갖고 될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 급식도 국가가 책임지는 먹거리 기본권을 얘기한다고 하면 급식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급식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좀 공공급식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상입니다. 이어서 2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맡고 있는 김부경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2조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생산자분들에서는 소비 확대의 방안, 고령화 시대에 대한 방안, 계약 재배의 확대, 가격의 안정화, 일반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주셨고, 학교 측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가정까지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학교급식 모니터링 참가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교육 강화, 일반 소비자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을 시켜 생산 농가의 증가 가능성을 증대한다고 의견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에 천재가 있는 3조의 발표를 맡게 된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김지연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토론의 흔적들이 너무 치열하게 있는데요. 정말 40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토론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교육, 상생, 농가, 보급, 그리고 소명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 조에는 생산자도 있고 실무자도 있고 저처럼 중간지원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은, 생산자님께서 생각하는 교육은 농가와 영양사, 영양교사 간의 이해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영양사 회장님 강의를 듣고 학교 현장이 이렇게 가는지 처음 알게 되어서 너무 감명 깊게 보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상생은 급식 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단어는 교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농가,
농가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러한 워크숍들이 한 4, 5년간 중단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자리가 굉장히 감명 있고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생산 농가의 임원진들뿐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다른 일반 생산자님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급과 소명은 이제 실무 단위에서 이야기가 나는데 이제 보급은 수매 공급을 함께 하고 있는데 수매하고 공급하는 사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학교 현장과 농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른 분은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갖고 일을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과 과제를 가지고 서로 상생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 내가 귀가 2개라서 생산 현장과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2개를 듣는데 이게 원사이드로 빠져나가서 너무 불편하다. 원사이드로 안 빠져나가고 이 둘을 함께 잘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의 과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농수산진흥원의 최애 실무자로 등극을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최애가 되셨고요, 오늘.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은 이제 저는 중간지원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 교육은 미래 세대를 향한 교육급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미래 세대를 잘 길러내면 그걸 급식으로서 승화시켜서 급식을 통해서 생산 현장과 지구 환경과 실무와 유통 모두를 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내면 모두가 상생하는 학교급식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출한 단어들은 교류, 소통, 그리고 교육 이러한 것들이 도출되면 합의된 것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실천을 하자. 그리고 대규모와 소규모 스킨십들을 조금 더 자주 하자.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먼저 빨리 친해지기를 바란다라는 답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사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사실 발표를 좀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1년에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건 너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너무 부족해서 좀 많이 자주 했으면 좋겠고 규모도 여기는 이제 경기도 전체적으로 모인 거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좀 자주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저는 이제 학교 영양사거든요.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너무 긴장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 영양사고요. 중학교에서 7년 있었고 초등학교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영양사로만 일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최대한 이렇게 이용해서 이득이 되게 사용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양사로서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될 사명감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채기가 있고 이렇게 뭐 식재료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러면 반품. 맨들맨들하고 모양이 고른 상품만 써야지. 막 이렇게 엄청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또 제가 4년 전에도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기억을 저를 혹시 해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게 식품이 공산품이 아닌데 어떻게 알감자를 똑같은 크기로 규격을 똑같이 해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이 이거를 해서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런 어려움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내가 운영만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와가지고 또 실제로 그런 어려움도 듣고 배우고 해야 내가 급식에서도 어려움도 좀 덜 겪으면서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급식을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아까 이제 김정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아이들한테 이거 친환경이고 뭐 화학비료 안 주고 너희들한테 건강이 좋은 게 이렇게 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줬어 라고 해도 국에서 벌레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저희가 친환경 식재료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이런 걸 안 치고 뭐 하다 보니까 벌레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저희가 좀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제거가 안 되게 있었나 보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친환경이면은 급식에서 이런 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해를 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한 학교에 사실 저희 영양사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다 교육하기도 너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이제 1년에 2번 뭐 수업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중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뭐 영양교육, 식생활교육 이루어지지도 거의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발제하신 세 번째 발제해주신 강사님께서 뭐 생성대 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버렸는데 많이 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자기 생각이 더 뚜렷해지면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깊이 정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아무리 친환경 제품, 뭐 농산물 쓰려고 해도 애들이 먹지를 않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만으로 이것이 커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나름 뭐 홍보지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뭐 학부모님들 모아서 강의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언론이라던가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 거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아요. 요새 그 JTBC에서 나오는 뭐 K급식 관련해서 혹시 프로그램 보셨어요? 네. 그것도 그 학교 급식의 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선생님 죄송한데. 네. 너무 길었나요?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나누면서 식생활 교육의 여건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매체, TV나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조금 더 이 친환경 학교 급식이 여태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1번이나 3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발표 내용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나 진흥원이나 농가나 뭐 그 이제 관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민 단체분들도 계시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아이들한테 건강에 좋은 안전한 정성 가득한 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돈만 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지금 사회에는 자연이나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친환경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그 자연이나 기상이변이나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친환경 급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유지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이들이 자기가 먹는 한 끼 밥상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들 덕분에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먹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5조 발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슬기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먼저 요즘 학교 급식이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는가 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또 학교 다닐 때랑은 다르게 좀 그런 영양적으로 균등한 그런 식생활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중요하지 않게 교육이 되고 있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학부모 분들이 계셔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를 먹기 싫어하는데 왜 먹이냐 이런 식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품위가 좀 낮거나 잔반을 좀 남겼다고 뭐라고 하면은 클레임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저희 조는 그래서 학생, 학부모, 영양사, 농가가 같이 처음부터 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저희는 시군 단위의 지역급식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이 나왔는데요. 약간 이렇게 지금 진흥원처럼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서 시군 단위에서 좀 자체적으로 지역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좀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급식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다고 그 절반이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 식생활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죠? 앞에서도 나왔듯이. 그래서 아까 영양사분이 조리 공정이 엄청 엄격하다라고 하셨는데 농가에서도 그럼 우리 친환경 농사 과정도 20여 개나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학생이나 학부모는 그 친환경 농가에 가서 이런 농사 과정도 좀 참여를 해보고 농가에서는 반대로 이런 조리 공정이나 이런 것도 함께 가서 봐보고 이런 좀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까 많이 말씀해주신 거버넌스도 구축을 좀 많이 해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처럼 모두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라는 그런 조금 원론적이지만 이게 사실 가장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개선되고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교육 그리고 인식 개선. 저도 작년에 임산부클럽을 해보니까 인식이 없으니 너무 이게 조금 클레임도 심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의식 개선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둬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 백석고등학교 영양사 김수경입니다. 저희 지금 이번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 저희도 여러 농가와 그다음에 식생활교육자와 영양사가 주제를 나누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 농가에서는 학교에서 그런 물건, 좋은 물건만 받는지, 저는 영양사는 당연히 그런 물건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물건만 받았는데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사와 농가와 그다음에 조리사와 함께 좀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저희 열무김치에서 개구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농산물에 벌레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학부모랑 또 매스컴이랑 그다음에 급식실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진짜 전문적인 강사가 친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전문적인 영양사가 아니라 영양교사가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강사가 학생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좀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문 강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이런 전문적인 우리 용어는 많이 쓰지만 솔직히 자세한 뜻은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에 방문을 하는데 이런 일시적인 하루 방문이 아니라 정말 예를 들면 감자를 심으면 감자 심는 날 아니면 감자가 싹이 날 때 감자 물을 줄 때 감자를 수확할 때 포장할 때 아니면 그 감자를 요리를 할 때 이렇게 그 감자 하나에 대해서 여러 방문을 통해서 진짜 그 방문자가 그 감자를 키울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농가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료가 아니라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경기도에서
농가와 학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진흥원에서 중간 역할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학생들을 좀 더 이런 교육을 시켜서 농업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7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 출하회장 김용구입니다. 7조가 되니까 사실 먼저 하신 분들이 다 아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뒷박치는 설명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한 거는 이제 주제를 그냥 두 번째는 친환경과 학교의 상생 방안인데 학교 측에 농가 직접 방문과 농민들도 왔으니까 학교 조리실에 건품이나 조리하는 부분을 참여해서 같이 융합하는 부분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네, 학생들을 또 체험을 해서 귀중한 농산물이 친환경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주시시켜주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친환경 농의 가치와 그 다음에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우리 진흥원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건품할 때 통으로 들어가는 이제 무나 양배추 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근데 가서 까보면 가운데 잘라보면 안에가 좀 노랗다든가 떡잎이 하나 있다든가 무가 지금이 까망이 금이 같은 거 하면은 그게 반품이 된대요. 그래서 요거는 무를 조각 내서 아니면 양배추를 반을 잘라서 이렇게 납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그냥 잘라서 주면 버리는 물건 잘라주는 줄 알고 학교 측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에게 같이 협조하는 교양사하고 학교하고 우리 진흥원하고 국민하고 해서 반품이 좀 크레임이 덜 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친환경 학교 급식을 참여해서 갈 수 있는 모색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파주에서 이제 영양선생님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여기 영양선생님들하고 좀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파주에서 5억이 부정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보존 관련해서 정확한 부분이 코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는지 그 예산 관계로 해서 시와 그 다음에 기술센터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해서 그 관계를 예산을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가를 한번 논의해서 지역마다 논의해서 좀 급식을 좀 늘려가는 부분. 아까 여기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GAP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닙니다. 관행 농산물입니다. 농약 다 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농약이 더 안 나오면 GAP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친환경연합회 회장 오호영입니다. 네, 8조, 저희 8조는 친환경 농산물 필요 품목 발굴과 품위관 기준의 설정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생산자와 영양사 선생님이 만나다 보니 네,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었고요. 네, 거의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제안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필요한 건 저희들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표자들만 뽑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설명 그리고 이해하는 자리가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걸로 일단 발표는 마무리하고요. 네. 뭐 같은 이야기라서 네, 스킵하고 그 뭐 작은 제안으로 나왔던 것들이 과일 후승 문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생산자는 따서 바로 납품을 해야 되는 구조고 또 학교에서는 바로 받아서 신맛 등만 강하기 때문에 맛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진흥원에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고민을 해봐야 될 가치겠지만 고민을 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문제고요. 그리고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다 보니 좀 협의를 좀 많이 못 보기는 했어요. 네. 개인적인 부탁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 학교 급식이라는 거를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하는 것이 물론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또 그 뒤에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공적인 또 가치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앞에서 대부분 했던 내용이 많이 겹쳐서 그런 부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서 유정현이라고 하고요. 친환경 생산자입니다. 네. 일단은 계약 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에서 많이 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도 계약 재배에 대한 처음에는 이제 필요성이나 우리가 계약 재배 물량을 알아야 되느냐는 이제 영양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계약 재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느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계약 재배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셨던 게 생산자 입장에서는 계약 재배로 물량을 받아놓고 이제 학교에서 주문이 감소하거나 했을 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학교에서는 반대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보조금을 받아서 먹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아서 일반 농산물로 납품할 때 이 차익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재배가 어느 한쪽에 요구가 아니라 양쪽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가 학교와 생산자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페미버전에서 농약이 검출됐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생산된 뭐 친환경 농산물은 아니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좀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친환경 농산물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이렇게 모양도 이쁘고 품질도 좋게 나왔는데 이게 진짜 친환경 농산물 맞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 품위에 대한 이제 문제는 예전보다 많이 감소했나 보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토론회를 한 3, 4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할 때는 영양교사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품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우리 좋아서 쓰는 건 알겠는데 너무 안 좋은 농산물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그런 문제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품위는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시지만 이게 진짜 친환경 농산물이 맞나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신뢰를 다 전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고 생산자 입장이나 진흥원 입장에서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위 기준서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 생산자와 학교, 진흥원 이렇게 다 같이 고민해서 만듦으로써 품위를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던 건 있지만
이 친환경 농산물에 신뢰를 하고 소비할 수 있게끔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방법으로는 이런 교류의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야 된다. 생산자와 영양교사 학교와 뭐 소비자, 학부모, 그리고 여기 오늘 학생들은 좀 참석이 안 되는데 우리 이 학교급식의 주인공인 학생들도 좀 참석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고, 이런 교류 활동들이 이런 경기도 단위가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 발표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불임 토의 및 결과 공유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워크숍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